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와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금주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면서 상당한 비관론에 쌓여 있는데요. 비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희망적인 뉴스도 몇 가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나 주가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할 구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금주 금요일장 마감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16% 크게 빠졌습니다. 나스닥의 하락은 그간 주저주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가 5%대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개장 전 프리마켓 때 발표되었던 2월 미국 고용 보고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괜찮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작 초반에는 이렇게 주가가 괜찮았었죠. 일단 미국 고용 보고서의 간판 지수라고 볼 수 있는 게 역시 비농업 고용 지수가 되겠는데요. 예상은 20만 명이 안 됐었어요. 19만 8천 명이었는데 27만 5천 명이 증가되는 수치로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법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달에 발표되었던 1월달 수치가 35만 3천 건으로 충격적이었는데 이것도 2월로 넘어오면서 22만 9천 건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특히 2월달 실업률이 경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기관들의 예상치와 전월이었던 1월달 실업률 수치가 3.7%로 동일했었는데 이것보다 높은 2월달 실업률이 3.9%가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랑은 좀 상반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뒤섞인 2월달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었지만 1월달 수치도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왔고 2월달 실업률도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만만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장 초반에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자, 이때만 하더라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엔비디아도 주가가 크게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974불 1000불대 가까이 근접하자 강력한 차익 매물이 출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는 오히려 5.5%나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어요. 시장의 주도주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보이자 나스닥이 1.16% 빠지면서 마감이 된 것입니다. 다만 16,000선은 지켜내는 나스닥이었어요. 아무튼 시장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에서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조심해야 될 구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되었던 2월 미국 고용 보고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고용 보고서의 간판 지수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비농업 고용 지수인데 예측치보다도 높게 나왔어요. 자, 하지만 지난 2월 2일에 발표되었던 1월달 수치가 비농업 고용 지수가 35만 3천 건이 나오면서 큰 충격을 주었는데, 자, 이게 3월달로 넘어오면서 이 1월달 수치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35만 3천 건이 아니라 22만 9천 건으로 수정 정정 발표가 함께 되었어요. 그러면서 2월달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1월달 수치가 낮아지는 바람에 좀 어느 정도 희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 이를 또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 실업률 상승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고, 이에 따라서 연준이 좀 더 빨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리 인하를 좀 더 빨리 취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자, 아무튼 그래프로 보면 실업률은 스멀스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비농업 고용지수와 관련해서는 계절적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30만 건 이하에서 박스권의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업률에 더 주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기조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따라서 연준은 아무래도 빠르면 6월 달에 금리 인하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약 한 73.4%의 확률로 6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3월과 5월 달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전주 200불대 이상에서 시작이었던 테슬라 주가는 금주 약 13% 하락을 하면서 175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주 주가 약세의 원인은 역시나 차량 인도량이 생각보다 떨어질 것 같다라는 기관들의 예상 때문인데요. 테슬라의 대표적인 불세력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모건 스탠리마저 테슬라의 자동차 산업 부분의 성장의 정체성에 대해서 위기감을 제시하면서 EV 시장이 계속해서 정체성을 보이면 테슬라 주가 100달러의 베어 케이스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시장에 충격적인 레포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레포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금주 큰 하락에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로이 테슬라이크도 계속해서 1분기 인도량 예상치를 낮추고 있어요. 기존 46만 5천 대에서 45만 대로 한 번 더 낮췄고요.
게리 블랙 역시 1분기 예상치를 42만 5천 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애널리스트 기관들의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47만 8천 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는 한 3월 말까지 기관들의 1분기 인도량 예측치 하락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이에 따라서 3월 말까지 주가가 하락과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 더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가벨린 근처에 방화로 추정이 되는 변전소 화재까지 있었죠. 자, 하지만 기가베를린에서는 다음 주부터 어떻게든 풀 캐파로 엄청 빠른 속도로 다시 공장을 가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보신 영상은 기가베를린 노동위원장이 연설을 한 내용이었고,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12,500명의 기가베를린 근로자들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가동 날짜는 3월 17일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10일에서 2주가량 공장 생산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테슬라 자체적으로 출산했을 때 1빌리언 정도의 손해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악재들이 한 번에 몰려오면서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나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기가베를린이 위치하고 있는 독일은 테슬라의 또 하나의 홈마켓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모델 Y가 2월 달에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SUV 및 전기차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알려드렸지만 홍해 사태가 있었죠. 1월 말부터 2월 11일까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특히 중국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부품들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면서 기가베를린은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도 생산을 중단해야 했는데, 이러한 작금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2월 달에 모델 Y는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SUV 및 배터리 EV로 등극을 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관련 디파트먼트에 따르면요, 여기가 KBA인데 지난 2월 달 독일에서는 총 27,479대의 배터리 EV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20%에 해당하는 5,408대가 모델 Y였는데요. 정말 다른 모델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닌 게 테슬라 모델 Y는 SUV 전체 부문에서도 1등에 올랐어요. 자, 여기 보시면 2024년 2월 달에 독일의 전체 차량 판매 대수는 21만 7천 대였는데 이 중에 SUV가 6만 2천 대 수준으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UV가 독일 자동차의 28.5%로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모델 Y가 1등에 올랐어요. 5,408대가 팔리면서 62,000대에 약 한 8.7%로 마켓시어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부문의 1등 차량들도 나와 있는데요. 역시나 독일의 국민차라고 볼 수 있는 폭스바겐 골프가 1150대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자, 2등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모델 Y예요. 얼마나 모델 Y가 독일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뜻이고, 기가베를린이 재가동만 하면 계속해서 많은 판매량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테슬라 차량 판매량에 대한 의문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중국 내에서도 테슬라의 판매량은 괜찮은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3월 10일인 가운데 2월달 중국 내 판매량은 이제 마감이 되었겠죠. 자, 그러면은 1월달 물량이 이 연두색이고 2월달 물량이 주황색인데요. 연초 이 2개월 누계의 판매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로 비교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자동차 판매량은 계절적인 요인이 있고 특히 연말로 갈수록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매년 1분기를 특히 2월달 누계 판매량을 비교를 해보면 이번 분기, 이번 1, 2월달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전년 2개월 누계 대비해서 15%의 성장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판매에 있어서는 성장세가 꺾인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1일이 되면서 미국 내 모델 Y 가격도 1000불 인상하면서 어느 정도 마진을 확보하려는 테슬라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캐나다 시장에서도 다음 주에 가격 인상이 있을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이렇게 테슬라는 밝히고 있는데요. 3월 15일부터 캐나다 내 모델 Y RWD 그리고 롱레인지 모델의 가격이
캐나다 달러 1000달러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약 1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거죠. 일단 캐나다에도 퍼포먼스 모델이 팔리고 있는데 이 모델은 해당하지 않고요. 가장 많이 팔리는 이 RWD와 롱레인지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1000불 정도 인상한다라고 해도요. 기존의 캐나다 연방정부가 주고 있는 5,000불의 인센티브 자격도 유지를 할 수 있고 주정부의 인센티브도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해요. 1000달러 인상을 하더라도 그 가격 리밋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들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자, 하지만 전반적인 인도량 하락세는 정말 사이버 트럭의 램프업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거나 미국 내 모델 3 하이랜드에 빠른 램프업이 없거나 그리고 모델 2에 빠른 론칭이 없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정체세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181만 대를 납품을 했던 테슬라는 연초에 206만 대에서 220만 대까지도 올해 인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이 인도량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이 예상치가. 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점이 올해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죠. 6월 달부터도 금리 인하에 돌입할 가능성이 70%가 넘는 상황입니다. 자,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차량 가격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량을 대부분 할부로 사기 때문에 할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차량의 전반적인 구매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테슬라는 더 이상 표시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시장 내 유동성이 올라가고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좀 더 두둑해질 수 있어요. 그에 따라서 전기차 수요도 증가할 수 있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 배터리 제조 원가가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마진이 증가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기준금리는 지속해서 연말부터 낮아질 예정에 있어요. 자, 그러면 올해 연말이 되면 4.35% 그러니까 4% 중반대의 금리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이후 2025년, 2026년에도 지속해서 스몰 스텝으로서 금리가 스멀스멀 낮아질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까지는 캐리 블랙의 말대로 연간 EPS가 2.7불 수준까지도 내려지면서 주가 역시 하락과 행보를 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 돌입과 함께 미국 내 모델 3 하이랜드의 램프업과 사이버 트럭의 램프업이 함께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차량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과 매출의 성장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실은 정말 명확한 사실은 전반적으로 올해 테슬라의 자동차 부분에서의 성장은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테슬라 ESS 사업이죠. 에너지 사업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의 한 기사를 읽어보면요.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미국 전력 부족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해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2년에 미국 내 2,700개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체 전력의 4% 이상을 소비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2026년에는 6%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 내 전략을 2%포인트 이상 올리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어마무시한 설비 증설이 필요할 수 있겠죠. 특히 최근 이제 빅테크들이 주목하는 게 AI 산업이고 AI 산업을 부흥시키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 센터가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잡아먹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같은 기업은요, 자체적으로 소형 원자력 발전소와 핵융합 발전을 모두 구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해서 어렵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디에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ESS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테슬라에게 기댈 수밖에 없겠죠. 현재 엔비디아가 MS와 구글과 같은 기업의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 AI 칩을 제공하면서 주가와 함께 매출의 성장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 다음 영역은 배터리 ESS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 테슬라의 ESS 사업의 발전은 자동차 사업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2023년에 2022년 대비 125%나 ESS 사업이 성장을 보여주었어요. 아직 테슬라 매출의 85% 이상을 전기차의 제조와 판매 부문이 담당을 하고 있지만
향후 2년간은 이 ESS 사업이 상당히 커지면서 현재 자동차 사업 부문과 맞먹는 수준으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를 위해서 기가 상하이 근처에 부지를 매입해서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에 있어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레스로 메가팩 공장도 풀캐파로 돌아갈 때 40기가와트시의 ESS를 만들 수 있고요. 기가 상하이 근처에 메가팩토리 공장 역시 최대 캐파가 40기가와트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40기가와트, 미국의 40기가와트시 이거 두 개 더하면 80기가와트시고 이를 사로 나누면 분기당 20기가와트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를 계산했을 때 두 메가팩토리가 모두 풀캐파로 돌아가면 2조 5천억 원의 분기당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영업이익은 테슬라 현재 한 개 분기의 자동차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준이 돼요. 그리고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풀캐파로 돌아가는 순간이 아마 2026년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향후 2년 뒤면은 ESS만으로도 테슬라의 전반적인 어닝이 2배에 이르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 그러니까 전분기에는 메가팩 이익률이 거의 25%대의 마진율을 보여주기도 했죠. 물론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이익률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만은 이것도 뭐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한 이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현재 테슬라 주가 175불은요, 3년 전 주가입니다. 하지만 3년간 테슬라 차량 판매량은 3배 이상 증가했고, FSD 기술은 엔드-투-엔드 AI로 발전했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170불대에서 박스권 하단을 만들면서 반등을 하면 좋겠지만 앞서 보여드렸듯이 엔비디아라는 주도주가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하락할지 다시 반등할지 그 누구도 모르지만 정말 많이 오르긴 했어요. 자, 엔비디아가 그러면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미 증시가 상승 원동력을 잃고 전반적으로 하락 정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면 테슬라도 동반 하락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산답시고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도했던 2022년 하반기 이때 주가가 100불까지도 떨어지긴 했는데 자, 이러한 시점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면은 또 잠깐 충격을 주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더욱더 힘든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 기업의 펀더멘털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금의 하락을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테슬라 주가가 하반기에 극적인 반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7번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의 정보에 따르면 올해 AI 데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테슬라는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3월 달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AI 데이를 하려면 현재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AI 데이는 올해 하반기에 있을 것 같고 자, AI 데이의 발표와 함께 FSD OEM 라이센스 딜이 하반기에 함께 공개될 수도 있어요. 뭐 포드와 같은 기업이 테슬라의 FSD를 채용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정말 극적인 주가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금리 인하와 함께 사이버트럭 모델3 하이랜드의 램프업이 함께 이어지고 FSD OEM 라이센스 딜까지 발표가 되면 극적인 하반기 주가의 반전도 나올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는 언제 이루어질지 그 누구도 그 시점을 정확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주가가 약할 때 이를 좀 먼저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최근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트라운TV와 함께 힘을 내시고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삶의 자세 유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